자, 책을 한번 펼쳐보세요. 책을 앞에 여러분요, 맨 앞에 요런 것들 있죠. 요거 보면 아니 그거 말고 부동산 공법이니까 2차에서 기초입문서 중에 얘가 몇 페이지냐면은 중개사법 다음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페이지가 176페이지 보세요. 176페이지. 176페이지요. 그래서 찾아보는데 그 앞에 있잖아요, 여러분. 그 한 장 앞으로 가서 요 위에 이렇게 된 거, 이런 거 읽지 마셔요. 앞에 있잖아요, 맨 앞에. 아니 그 176페이지 한 장만 올리면 175페이지 4페이지 성문 뭐 삼각형 돼 가지고 된 거 있잖아요, 이게. 이런 건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이런 거 전혀 필요 없어요. 헌법, 법률, 명령, 법규, 불문 이런 거 필요 없어요. 하지 마요. 그 다음에 오른쪽 하단에 행정체계라고 있나요? 행정체계라고 있잖아요. 자, 시험용이 아니라 앞으로 책을 볼 때 필요한 내용. 그러면 대통령이 있고 밑에 2인자 총리가 있고 행정기관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중앙행정기관장 해가지고 무슨 장관. 우리 공법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우리 시험이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시험이에요. 그 다음에 지방행정기관에서 광역자치단체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광역자치단체가 아까 1특별시, 6광역시, 그 다음에 특별자치시장이 여기 세종시, 도지사, 특별자치도는 제주도예요. 얘들 합쳐서 뭐라고 한다 하면 가르치고 시, 도지사 얘들 합쳐서. 그 다음 밑에 이제 시장군수, 구청장. 그 다음에 여러분 책을 읽다가 이런 용어가 나와요. 대도시시라는 말이 나와요. 대도시시의 시장이란 말 나와요. 자, 특별시는 서울시 말한다고 그랬죠. 특별시장, 광역시 인천광역시장, 그 다음에 도지사, 그 다음에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그 다음에 얘들 외의 대도시시라는 게 있어요. 이건 또 뭐요? 자, 특별시, 광역시 외의 시 중에 인구가 50만 이상 시를 대도시라고 그래요. 아유, 메모하지 말으라니까. 메모를 또 엄청 또 메모로 흥한 자 메모로 망한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 진짜 그거 진짜 안 좋은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는 메모가 독이에요. 말귀를 자꾸 듣는 게 쉬워요. 말귀 알아듣는 게. 다른 시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일부터 메모하지 마요. 그러면 다른 선생님들이 공법 선생이 첫 시간부터 얘기를 잘 해놨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이렇게 그러지 마시고 교과서에 다 있는 내용이고 그냥 정 그러면 줄 치는 거예요. 줄. 그래서 이거 부연 설명할 때 있잖아요. 그걸 설명할 때 쓰지 마시고 아 그렇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대도시시라는 건 어디를 말하냐면은 특별시, 광역시 아닌 시 중에 인구가 50만 이상 시를 대도시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게 50만 넘는지 안 넘는지 어떻게 알아? 50만이 넘는 시는 25만을 기준으로 분구를 한다니까? 구를 둘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자, 특별시하고 광역시에 구가 있어 없어요? 있지. 이건 자치구청장이라고 그래요. 주민들이 선출하는 거예요. 건축 인허가 권한이 있어. 그런데 특별시, 광역시 외의 시 중에 50만 넘는 시를 대도시라고 그랬잖아요. 거기 구청장은 자치구청장이 아니고 임명직이에요. 그러면 자 50만 넘는지 안 넘는지 주소를 딱 보면 경기도 안양시라고 들어봤죠? 안양시에는 구가 있을까 없을까요? 안양시, 동안구, 만안구 두 개예요. 그 얘기는 50만 넘는데 75만은 아직 안 되는 거예요. 경기 부천, 지금은 책임동으로 바꾸고 있지만 그 바꾸기 전에 경기도 부천 들어봤죠? 여기 구가 몇 개 될까요? 원미구, 소사구, 오정구. 그 얘기는 부천시 인구는 75만 넘는데 아직 100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덕양구 뭐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 다음에 용인시 무슨 구, 성남시 수정구, 그렇게 이렇게 특별시 광역시가 아닌데 시 중에 무슨 구로 나가는 거는 50만 넘는 거예요. 야들은 대도시 시장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경기 광명시 철산동 이렇게 가요. 그러죠? 광명시는 아직 50만이 안 되는 거예요. 경기 김포시 나가면 풍무동, 사오동 가요. 50만 될까 안 될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것들 나중에 배워놓으면, 들어놓으면 거기 희한하게 보이기 시작해요. 경기도 예를 들어서 수원시 구가 5개인가 4개가 돼요. 100만 넘어요. 100만 넘는다는 얘기는 최소는 구는 4개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125만 넘어가면 구가 5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시, 무슨 구, 무슨 동 그러면 최소 50만 넘네. 야들을 대도시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청장 중에 50만 넘는 대도시라고 하는 시 있잖아요. 시를 여기 있는 구청장들은 자치 권한이 없어요. 선출하지 않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남시 수정구청장, 수정구 의회 없어요. 뽑질 않아. 임명직이에요. 그러면 경기도 성남시민은 지방선거할 때 경기도지사 한 놈 뽑고 성남시장 뽑고, 그러면 서울시 양천구 사람은 서울시장 하나 뽑고 양천구청장을 뽑는 거예요. 그 양천구청장은 주민들이 선출로 뽑아진 사람이잖아요. 자치구청장. 양천구 의회가 있을까 없을까요? 있지. 양천구 의회 의원 뽑았잖아요, 여러분들이. 근데 수정구 없어요. 원미구 의회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구청장도 두 가지가 있어요. 특별시 광역시에 있는 구청장이 있고, 얘는 자치구청장, 주민들의 선출. 그 외에 50만 넘는 시 있죠, 대도시에 있는 구청장은 임명직이에요. 비자치구. 그래서 보통 책에 보면 시, 군, 구 할 때는 이 구청장은 자치구청장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암기하는 게 아니고 자꾸 듣는 거예요. 자꾸 듣다 보면 나중에 알게 돼요. 그래서 지금 그 오른쪽 하단이 있고, 그 다음 한 장 넘기세요. 다시는 보지 마시고, 다음 페이지에 보니까 지방행정조직에 특별시가 있고, 광역시가 있고, 특별자치시가 있고, 도가 있고, 특별자치도가 있잖아요. 자, 이제 특별자치도가 어딘지 알겠죠? 제주도. 특별자치시는 세종시.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앞으로 안 봐도 괜찮고, 오른쪽에 보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해가지고 무슨 잡다한 거 나오잖아요. 하지만 그냥 안 봐도 돼. 안 봐도. 이건 어지럽다는 거. 한 장 넘기세요. 이제 본론 나옵니다. 176페이지에 하단에 그 행정조직 체계가 있잖아요. 그죠? 중앙부처 밑에 서울시도 있고, 광역시 있고, 세종시, 도, 특별자치도 이렇게 아까 얘기한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은 이제 참고로 이렇게 만들어 놨고, 오른쪽에 용어라고 있나요? 이제 우리가 용어가 30일의 시험에 나올 때가 됐는데, 국가계획이라는 게 있고, 자, 두 번째 광역도시계획이 있지요. 광역도시계획. 그다음 세 번째 도시군 계획. 일단 용어부터. 그다음에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자, 여러분요, 살면서 도시군 관리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광역도시계획 들어나 봤나요? 안 들어봤잖아요. 그야말로 듣도 보도 못한 걸 객관식 답을 찾아야 돼.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해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공인중개사 시험이 날탕이다, 운전면허 시험 같은 거다 이렇게 알고 오셨어요? 이거 어려운 거 알고 온 거 맞죠? 자세가 됐어, 자세가. 그래서 일단 그 대신에 가볍게 보지는 말아야 되지만 자신감 잃을 필요는 없다는 거. 대단한 시험은 또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시험이 65점 정도는, 65%는 기본적인 거에서 냅니다. 30%를 세게 내요. 그 30%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65% 내에 나오는 것은 반복을 계속해서 나 안 틀리겠다 그러면 돼요. 그럼 합격할 수 있어요? 문제 없다. 그래서 일단 용어부터, 그 다음 저 밑에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개발 제한 구역이라고 들어봤나요? 여러분 그 살면서 그린벨트는요? 그린벨트하고 개발 제한 구역은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같을 리가? 같하다가 눈치 보고 같을 리가? 같습니다. 그래서 개발 제한 구역이 원래 영국에서 만든 제도 그린벨트인데 일본 놈들이 그 제도를 수입하면서 영어를 기막히게 개발 제한 구역이라고 한자 용어로 만드는 거예요. 일본 놈들이에요. 그 우리나라가 빌려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용도 구역 5개 나올 때 그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용도 지역이 21개, 지구가 9개, 구역이 5개 해가지고 이 나라는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장 넘어가면 기반시설이 있고 광역시설이 있고 공동구. 자, 공동구라고 들어봤나요? 여러분 맨홀 뚜껑 알잖아요. 도로변에 뚜껑 열면 지하 터널 있잖아요. 그 지하 공동구라고 그래요. 여러분 시험에 나올 거예요. 아마 올해 시험에. 그 다음에 시설사업, 도시군계획사업, 시행자, 지구단위계획, 입지규제 다 낯설어. 그러죠? 다 낯설어요. 오른쪽에 개발밀도, 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기반시설 설치 비용해서 용어가 있고 그 다음 자 국토의 용도 구분이라고 되어 있죠 밑에. 자 이제 거기서부터 본론 나옵니다. 잘 보세요. 이 연필을 가지고 국토는 토지의 이용 실태, 특성, 장래 토지용 방향, 지역 간 균형 발전 등 고려하여 다음 같은 용도 지역으로 구분된대요. 자 1번 무슨 지역? 아유 입에 붙어야 돼. 도시지역. 2번은 관리지역. 3번은 농림지역. 4번은 그러면 중개업을 하거나 나중에 땅 투기하고 뭐 부동산 투기할 때 야 모르면 안 되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거기 지금 뭐라고 되냐면은 자 국토의 용도 구분이라고 돼 있죠. 지금 국토 우리나라는 이 얘기예요. 용도 지역을 지정하고 있다 이 말이지. 몇 개로? 이게 가장 모든 것의 출발이에요. 그래서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를 띄워보면 제일 먼저 나온 게 이 넷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무슨 지역? 도시 지역으로. 자, 두 번째는요? 관리지역. 그럼요. 이건 이거 죽으나 사나 식구들 이름보다 더 중요합니다. 농지법까지도 나옵니다. 그 다음은요? 관리지역 나왔는데 또 관리지역이라고. 농림지역. 맨 끝에가 자,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 네 개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다. 이렇게 한반도 남쪽이 우리나라 땅이라면 이 넷 중에 하나로 다 국가가 지정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수시로 필요하면 변경을 하고. 그러면 자, 여러분들이 자, 이 일대는 도시지역으로 지정을 했고 인접한 곳이 관리지역이 될 것이고 나중에 다 배울 텐데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국가가 의도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개발하면 안 되겠다고 하는 국가 의지가 반영이 된 거예요. 적당히 개발도 하고 도시화 시켜야 되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자 도시지역에 땅 100평이 있고 지목은 똑같다고 동일한 조건을 치고 자연환경 보전지역 안에 땅 100평이 있는데 여기 A라 하고 이걸 B라 해. 둘 중에 하나 100평 골라라. 어딜 가질 거예요? 공기 좋잖아요 여기. 새도 날아가고 공기도 좋고 비염도 없어지고 이거 좋은 거 아니야? 왜 이 땅이 좋다고 생각하세요? 왜? 느낌이 좋잖아요. 느낌이 좋아? 느낌이 안 좋아? 그러죠? 왠지 땅값 비쌀 것 같잖아요. 도시화시키는 거예요.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지정된 땅은 자 서류 띄웠더니 이 땅이 배산임수 야 그냥 산을 등지고 쫙 내려와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여러분 안목을 한번 볼게요. 우리 서울 진짜 한강 어제 제가 이제 여의도 쪽으로 자전거 타고 쭉 가다가 석양 무렵에 사진을 찍어서 제 밴드에 올렸더니 난리 났습니다. 나 서울 가고 싶어요. 밴드 카페 이런 거 있거든요.
서울 가고 싶어요. 뭐 이래가지고 한번 유람선 태워줄 테니까 오라고 했는데 돈은 네가 내고. 여기 한강이 있고 한남대교가 있어요. 쫙 다리가 있잖아요. 여기가 이제 옆에 이제 압구정동. 그다음에 여기 한남동이에요. 한남동. 자, 한남동 아파트 34평짜리 가질래? 압구정동 아파트 34평짜리 가질래? 어디 가질래, 여러분? 자, 풍수적으로 어디가 더 좋을 것 같아요? 진짜 부자들은 압구정동은 100억대, 200억대 이런 부자들이 살고요. 헤아릴 수 없는 부자들은 한남동 삽니다. 자기 돈을 자기도 모릅니다. 얼마 있는지. 삼성 이건희 회장이 오늘 가진 돈 얼마인지 계산할 수 있을까요? 삼성전자 가진 주식 오늘 100원만 올라도 몇백억이 왔다 갔다 한 사람이에요. 자기도 모릅니다. 돈이 얼마인지. 그런 돈은 하늘이 내는 부자거든요. 보면 잘 만났지만은. 봐봐요. 우리 풍수의 가장 기본은 배산 임수입니다. 압구정동 아파트 있지요? 이쪽이 경부고속 남쪽으로 가는 길이에요. 아파트 정문 다 남쪽으로 나 있어요. 한강은 뒷문에서 보는 거예요. 이건 배산 임수가 아니에요. 이거는 엄청난 부자들 별로 없어요. 이거는요. 연예인들이나 살고 날라리 띵따들이 사는 거죠. 한남동 일대 있죠. 봐봐요. 가장 좋은 풍수가 남산 쫙 타고 내려오면서 여기 딱 끝이 맺혀요. 거기 이태원 일대, 그 한남 일대 재벌 총수 다 살아요. 기가 여기서 딱 맺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강이 쫙 뻗다가 여기 살짝 굽어져 있다니까요. 여기가. 그래서 앞에 강이 흐를 때 직선으로 흐르면 부가 빠져나간대요. 이렇게 살짝 굽으면서 맺힐 때 돈이 맺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여기가. 그래서 재벌 총수들이 크게 땅을 사는 이유가 다 있어요. 거기에 맞춰서 땅을 살다 보니까 좋은 기회를 받아서 사업이 더 잘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자기 집 아파트 담장 올렸다, 집 단독주택 담장 올렸다고 싸우고 소송, 농심사장 싸우고 난리 난 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풍수적으로는 가장 좋은 데가 이 동네예요. 그래서 배산이라는 산을 등지고, 그 다음에 앞쪽에 창문 쫙 열리고 남쪽 창문 확 열리면서 물이 딱 보이는 거예요. 에이, 이 아파트보다 여기가 훨 낫죠. 풍수적으로 훨 나은 거예요. 그래서 새 아파트면 여기 아파트가 훨씬 더 좋은 아파트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엄청나게 비싼 막 지금 재개발한다고 나오잖아요. 여기는 완전 우리 보통 사람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에.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볼 때 훨씬 좋은 데가 바로 한남동이에요. 한남동. 그 다음에 쭉 뻗어 나온 데가 용산, 동부 이천동까지예요. 그러니까 용산 일대하고 이 일대가, 그러니까 여기는 옛날부터 부자들이 살던 곳, 옛날부터 풍수가 좋은 땅이에요. 여기는 압구정동 일대는 이제 새로 신흥 70년대 개발된 데고. 그러면 똑같은 땅이라도 도시지역에 100평하고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100평이 있다. 그럼 얘는 규제가 심하다는 얘기예요. 규제가 심하다는 얘기는 건축물을 개발을 마음대로 못하게 법을 정해놨겠지요. 거기 맞춰서 법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규제가 덜 심하다. 자, 도시지역 중에서도 혹시 운 좋게 여기가 만약에 준주거지역이다. 준주거지역이면 용적률이 500%까지 허용해요. 500%면요 연면적이 대지 면적의 5배만큼 지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건물이 연면적 500평 지을 수 있어. 그럼 100평의 땅에 50층으로 지으면 10층이 올라가요. 얘는 용적률이 80%밖에 안 돼요. 주어진 대지 면적만큼도 못 지어. 연면적 80평밖에 못 지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땅이라 하더라도 용도 지역에 따라서 땅의 가치는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겠지요. 관리지역의 땅이 나을까, 농림지역의 땅이 나을까? 대충. 그래, 뭔가 용어가 좀 낫잖아요. 요리 갈수록 센 땅이에요. 규제가 센 거라. 그래서 국가의 의도가, 모든 대한민국 땅이 그래요. 국가의 의도가 개발의 의지가 강하면 개발할 수 있는 땅으로 용도를 정해주고, 개발하면 안 되겠다. 그럼 규제가 센 걸로 정하는 거예요. 규제가 세게 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농림지역의 땅을 갑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해서 평생 농사 짓다가 평생 농사만 짓고 평당 가격 3만 원, 4만 원짜리 논밭을 가지고 있다니까. 그런데 300만 평이 택지 개발돼 가지고 신도시가 들어선다는 거지. 용도가 바뀌는 거예요. 도시로. 마곡지구처럼. 그럼 땅값 올라 안 올라요? 이 사람 보상금 600억 받았다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저 마곡지구 보상금 제일 많이 받은 사람 600억대 두 사람. 뉴스 나오는데 못 들어 기억을 못 하는 거지. 잠깐 부러워하고. 저 사람들은 로또 자체가 의미가 없어. 로또 뭐 아파트 강남에 집도 하나 못 사는데.
요새 로또 1등 돼봐야 강남에 아파트 한 채 못 사요. 그러죠? 18억 돼가지고 무슨 아파트를 사? 세금 30% 떼고 나면 빌라도 못 사는데. 그러니까 땅이란 게 참 오묘하다니까요. 그 땅은 용도 지역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머릿속에 우리나라 전체는 몇 개의 용도 지역? 아예 여기서부터 4개의 용도 지역으로 구분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 인구 산업 밀집되어 있네. 도시지역으로. 도시지역에 준하거나 농림지역에 준하게 관리하거나 관리지역으로. 농사나 지역과 농림지역으로. 국립공원 이런 거 있잖아요.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그래서 일단 머릿속에 국가 전체는 몇 개의 용도 지역? 자꾸 반복, 그러면 이거 4개라고 하는 거 이 얘기 있잖아요. 수업 끝나고 집에 가면 기억날까? 뭐 안 날까? 안 나요. 오늘 내가 어디 갔다 왔지? 구청 갔다 왔나? 이렇게. 학원 간 것도 몰라요. 그래서 한 일주일 뒤에 내가 학원 가는구나. 그 다음에 한 달 지나야 강의한 놈 얼굴이 기억이 나요. 저놈이 무슨 과목이지? 직원 같기도 하고 이렇게 됩니다. 한 달 지나면 저놈이 민법 선생이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일단 시험에서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 또 나오거든요. 자, 그럼 박스 한번 보세요. 도시지역이라는 데는 어딜 대상으로 하냐면 인구,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된 것도 가능해요. 그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개발, 정비, 관리, 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자, 이제 여러분 다시 인구, 산업이 밀집되어 있대요. 그럼 뭘로 지정? 도시지역으로 지정하는구나 이렇게. 그 다음 관리지역은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진흥, 자연환경, 산림의 보존을 위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란 말 나왔죠. 자, 일단 이 관리지역은요 이렇게 알면 돼요. 도시지역으로 나중에 용도가 바뀔 만한 곳, 또 일부는 농사도 짓고 일부는 산림 임야도 있고, 그래서 도시지역에 준하거나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 3가지 목적이 다 혼재하는 것이 바로 관리지역. 두 번째로 좋은 동네예요. 자, 세 번째가 농림지역은 도시지역에 속하지 않는 농지법에 의한, 자, 잘 보셔야 돼요. 농업진흥지역 동그라미 해보세요. 농업진흥지역, 딴 거 동그라미 하면 안 돼요.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도 동그라미 하고, 딴 거 동그라미 하면 안 돼요. 그 2개만, 여러분 제가 하나 명심할 거 있어요. 모든 과목에 줄을 칠 때 자를 가지고 와가지고 문장 통째로 줄 치는 사람 떨어집니다. 객관식은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문장 통째로 하는 것은 논술식 시험이에요. 그 문장에서 특정 단어를 틀리게 한단 말이에요. 시험에서는 우리는. 그래서 그 특정 단어나 표현만 체크해야 돼요. 자, 농업진흥지역 동그라미 했지요. 보전산지 동그라미 했잖아요. 를 대상으로 농림업진흥, 자연환경, 산림을 보존하기 위하여 농림지역, 농림업진흥하고 산림을 보존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이다. 자, 좀 전에 농림지역이라는 이 용도 지역은, 자, 봐요. 농지나 산림이란 얘기잖아요. 임야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임야라고 들어봤잖아요. 산이 임야요. 논밭은 농지고. 자, 농림지역을, 자, 여기는 농림지역으로 지정해야 되겠다.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럴 때 어디를 대상으로 지정하냐 이 말이지. 농지라면 뭘로 지정된 곳? 농업진흥지역. 산림이라면? 그 2가지 단어 진짜 중요합니다. 꿈에도 나타납니다. 농지라면 농업, 산림이라면, 얘들 궁금하지 않아요? 농업진흥지역이 뭐 하는 데인지, 보전산지가 뭐 하는 데인지 궁금하죠? 아니, 안 궁금해도 궁금하다 해주세요. 어차피 얘기할 거거든요. 싫어요. 골치 아플 것 같아요. 그래서 해결될 게 아니에요. 궁금하죠? 그러면 뭘 말하고 싶어서 그런 거니까. 궁금하다고. 그래야 박자가 맞고 돌아가야 합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죠? 박자가 맞아야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모든, 요거 농지법에서 배울 거예요. 아까 6장 있었죠, 농지법. 법이 6개로 됐잖아요. 부동산 공법 과목은
부동산 공법 과목이 법률이 6개로 됐다니까. 그래서 1장이 무슨 법이요? 자, 1장이 국토의 계획 및 이라고 하는 사람은 원서를 내본 사람이에요. 한 번이라도 원서 낸 경험이 있으니까 가능하지. 지금 완전 처음이다. 기억 안 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행에 관한 법률. 2장은요? 도시개발법. 3장은? 나 바본가 봐요. 그죠? 계속 그렇게 봐도 기억이 안 납니다. 4장이 세 가지, 건축법. 5장이 주택법. 6장이 농지법. 농지법 시간에 배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국의 농지는 농업진흥지역이냐 아니냐 둘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러면 농지가 있다 쳐요. 자, 농업진흥지역이 있고 아닌 곳이 있어. 자, 농지인데 똑같은 지목이요. 밭이란 얘기지. 밭이란 얘기. 자, 그러면 똑같은 땅인데 농업진흥지역에 밭을 가질래? 농업진흥지역 아닌 땅 밭을 가질래? 어디를 가질래요? 뭔가가 자꾸 뭘 지정했다는 얘기는 규제가 심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서류를 띄워보면 자, 서류가 이렇게 나와요. 자, 보전관리지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접도구역, 그 다음에 무슨 경관지구, 또 고도지구, 막 뭐가 많아. 그걸 다 해결해야 되잖아요. 건물 지으려면. 근데 깔끔하게 생산관리지역 끝. 좋은 땅이에요. 막 여러 가지가 중복적으로 지정했다는 얘기는 법적으로 헤쳐나갈 게 많다는 얘기고, 없다는 얘기는 그만큼 깔끔하게 좋은 땅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농지는, 농업진흥지역은 거의 절대 농지라고 하는 개념으로 농사만 지으라는 얘기예요. 농지라도 농업진흥지역 지정 안 됐잖아요. 개발도 할 수 있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 농림지역은 농업진흥지역 묶은 농지, 산 중에서도 보전산지, 보전산지가 있고 준보전산지가 있거든. 그래 여러분, 자 임야를 만평 가져가라. 임야, 산. 보전산지 가질래요? 준보전산지 가질래요? 벌써 느낌이 왔어. 합격은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준보전산지는 보전산지로 지정할 만한 땅은 아닌데 그래도 임야니까 함부로 개발 못하게 규제가 훨 약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인 농지가 있거나 보전산지로 지정된 산이 있으면 뭘로 지정하라고? 농림지역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자연환경 보존지역 있지요. 어딜 대상으로 하냐 봐요. 책을. 자연환경이 빼어나다. 수자원, 이게 상수원 같은 거, 물자원 아니에요 지금. 해안에 절경이 있다. 생태적으로 보존해야 되겠다. 상수원이 있다. 문화재가 있다. 개발하면 안 되잖아요. 얘를 보존하고 수산자원을 보육성하려고 하는 게 바로 뭘로 지정한다고요? 자연환경 보존지역. 자, 그러면 이제 한 장 넘겨보세요. 자, 넘겨보고 자, 제 얘기 잘 들어보세요. 일단 우리 머릿속에 집어넣는 게 중요하거든요. 국토 전체는 몇 개의 용도지역? 이 중에 하나. 얘들은 중복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중복되면 안 돼. 쉽게 말하면 특정 지역을 도시지역으로 지정해놓고 다시 농림지역 또 지정하면 안 되지. 그러죠? 도시지역을 농림으로 바꾸는 건 몰라도. 자, 그러면 이 넷 중에 잘 보세요. 인구 산업이 밀집이 돼 있대요. 그럼 뭘로 지정? 이게 객관식 공부라니까 도시지역으로 지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가 지정된 곳이라면 농림지역,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 생태계, 상수원, 문화재를 보존하고 수산자원을 보육성하기 위해서 지정한다 그러면 자연환경 보존지역. 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도시지역에 준하거나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을 때 관리지역 되는 거예요. 관리지역. 그래서 일단 머릿속에 국토 전체는 몇 개 용도지역으로? 4개 용도지역. 그러면 이놈이에요 이놈. 그리고 나중에 배웁니다마는 이 도시지역으로 지정된 놈은 다시 정밀하게 관리하려고 주거지역으로, 그 다음에 상업지역으로, 공업지역으로, 녹지지역으로 또 나누는 거예요. 도시지역이라 하더라도
도시 지역이라 하더라도 도시 외곽에 산이 있고 공원이 있어가지고 개발하면 안 되겠다. 그럴 수 있잖아요. 녹지로 들어가는 거예요. 녹지 지역 이놈도 도시 지역 안에, 도시 지역이라도 전체적으로 서울시에도 남산도 있고 공원 있잖아요. 빼어난 자연환경이 있다든가 경관이 아름답다. 산이라든가 이런 거 쓰면 얘를 보전 녹지로. 도시 지역인데 외곽에, 여러분 저 서울시 양재동 넘어가고 여기 부천 넘어갈 때 논밭 있어 없어? 농지 많다니까요. 도시 지역 안에 농지가 있어가지고 개발하면 안 되겠다. 생산 녹지로. 도시 지역이라도 나중에 주거적으로 바꿔서 아파트 짓게 되겠다. 자연 녹지를. 그러면 도시 지역 중에서는 규제가 제일 센 데가 어디? 녹지란. 녹지 지역 중에서는 보전 녹지가 제일 센 거예요. 이런 걸 모르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앞으로. 그 다음에 주거 지역이라 하더라도 주거용 건물 위주로 짓게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전용 주거 지역이란 게 있고, 일반 주거 지역이란 게 있고, 준주거. 전용 주거도 1종 있고 2종 있고, 일반도 1종, 2종, 3종이 있어요. 그래서 이 나라가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서울시가. 그래서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서류 다 띄워보면 표시가 돼 있어요. 그럼 여기에 맞게 어떤 걸 짓는지, 몇 층으로 짓는지가 법이 정해져 있다 이 말이에요. 상업지역은 건축물의 용적률에 따라서 중심 상업지역, 일반 상업지역, 유통 상업지역, 그 다음에 걸린 상업지역. 상업지역 중에 제일 좋은 땅이 어디게요? 중심 상업지역으로 지정된 땅이면 평당 1억, 2억, 3억짜리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빌딩이 쫙 올라가는 빌딩이. 용적률이, 건폐율이 90%, 용적률이 1,500까지 허용되거든요. 제일 높아요. 그 다음에 공업지역, 아유, 이 사이즈 잘못 잡았네. 공업지역이 바로 전용 공업지역은 중화공장만 지어야 돼요. 뒤집어 얘기하면 중화 공장을 지으려면 어디에 땅을 사야 되냐? 전용공업지역 안에 사야지 허가가 나요. 그 다음에 환경오염물질이 안 나오는 공장 짓는 게 일반. 그 다음에 아파트도 같이 지을 수 있는 게 준공업. 공업지역 중에 개인들이 투자하기 제일 좋은 땅은 준공업지역이 되는 거예요. 준공업지역. 그러니까 야들은 미리 뭘로 지정해야지만이 된다고. 도시지역이 지정됐을 때 도시지역 안에 보전녹지, 생산녹지, 여기에 도시지역 아닌데 여기다가 고층 아파트 지어야 될거나 3종 일반 주거지역. 그 다음에 토지형들 최대한 높게 해야 되겠다. 중심 상업지역. 전철역 주변이다. 준주거지역. 지하철 역세권 주변은 거의 준주거지역으로 지정해요. 도매시장, 물류센터를 지었거나 유통상업지역으로. 도시 외곽에 또 산이 있네. 보전녹지지역으로. 그 다음에 또 아파트 단지 조성하거나 2종 일반, 3종 일반 주거 해서 도시지역이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객관식은 어떻게 나오냐면, 첫째, 용도 지역별로 개념이 있을 거 아니 개념 틀리게 합니다. 이거는 완전 준원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용도 지역별로 뭘 지을 수 있냐 없냐 문제 가끔 냅니다. 그 다음 해마다 안 빠지는 게 용도 지역별로 건물 지을 때 규모, 이게 바로 건폐율과 용적률.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건폐율 50%, 50%, 60%, 60%씩 쭉 나와요. 용적률 이거는 금방 외웁니다. 이거 전기 고문 좀 하다 보면. 그러니까 여기 이제 어디 써 있냐면은, 자, 쭉 한번 넘겨보면은, 자, 봐봐요. 197페이지 보세요.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197페이지에 용도 지역 지정이라고 있지요. 하단에 그림 있잖아요. 이 바로 이 얘기예요. 이게. 그래 한 장 넘어가 보면 다음 페이지 보니까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있고, 그리고 도시지역은 다시 주거, 상업, 공업, 녹지로 그러죠? 이거는 이제 기초 요약집이기 때문에 주거지역 안에 전용 주거, 일반 주거 이까지는 없단 말이에요. 뼈다구 말하라는 얘기예요. 일단은 11월, 12월 너무 무리 주면 연말에 또 크리스마스도 있고 하니까 그 시기에서. 그래서 관리지역도 나오고 농림. 그리고 이제 한 장 넘어가면은
그 200페이지를 보면은 하단에 이제 건폐율과 용적률 제도가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공법은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좀 뭔가 정신을 시험용이라 하지 마시고 내가 정말 이런 기회에 지대로 한번 공부해 보겠다 하면 큰 도움 돼. 나중에 살면서 이게 여러분 30대 초에 20대 후반에 부동산 공부를 제대로 했으면 인생이 달라졌을 거예요. 기회가 많이 왔거든요. 몰라서 과감하게 못했을 뿐이고 내가 모르니까 중개업자가 하는 말 다 믿을 수밖에 없고 걔가 뭔 일을 벌려도 그러죠. 내가 알면 그 말이 의심스러운 점이 어딘지를 알고 내가 찾을 수가 있거든요. 모르니까 뭘 찾아야 할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용도 지역별로 용적률이 있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지구가 나오는 거예요. 지구. 자, 일단 머릿속에 국토 전체는 여러분들은 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해야 돼요. 국토 전체는 몇 개 용도지요? 4개. 자, 그 중에 인구 산업이 밀집이 되어 있다. 그럼 뭘로 지정? 도시지역. 그 다음에 도시지역에 준하거나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관리지역.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가 있으면 농림지역.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 생태계 상수원 뚝뚝 나가면 자연환경 보전지역. 그리고 도시지역 지정된 곳은 다시 주거, 상업, 공업, 녹지, 주상공록 이렇게 연습하는 거예요. 야들로 딱 구분됩니다요. 그 다음에 세부적인 나중에 하면 되니까. 그 다음에 관리지역도 이놈은 다시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지역으로 또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관리지역도 보전관리지역으로 하자, 계획관리로 하자, 생산관리로 하자라고 세분을 해서 관리를 따로 해요. 그래서 여러분 관리지역 중에 셋 중에 어디가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괜찮아요. 어디? 자, 나중에 계획관리지역은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했잖아요. 도시지역에 인구 늘어나서 집을 지어야 되잖아요. 용도 변경 도시로 가는 거예요.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된다. 그러면 계획관리예요. 그래서 관리지역 중에 제일 좋은 땅이 어디냐 그러면 계획관리다. 그렇게 알면 돼요. 자, 그러면 다시 180페이지로 와서 우리가 저 179페이지 하단에 용도 지역 제도잖아요. 179페이지 하단 그러죠? 용도 지역 구분했잖아요. 개념. 자, 한 장 넘어가면 다음 페이지 광역 도시계획 나오잖아요. 한 장 넘어가면 2장 넘어가면 아우 3장 넘어가야 되겠다. 186페이지는 무슨 계획이요? 도시군 기본계획. 한 장 넘어가요. 쭉 넘어가고 자 190페이지는 무슨 계획? 190페이지 도시군 관리계획. 자, 좀 전에 계획 3가지 중에 제일 먼저 나온 게 무슨 계획? 앞으로 가지 말고요. 부정행위잖아요. 금방 봤잖아요. 제일 먼저 나온 게 무슨 계획? 어째 이런 일이? 아까 했던 말 취소입니다. 가장 똑똑한 수강생이란 말 취소합니다. 광역 도시계획, 그 다음에 도시군 기본계획, 마지막이 도시군 관리계획. 시험에서 얘네들 무조건 나옵니다. 제일 먼저 만나는 문제입니다. 40문제 중에 1번, 2번 문제예요. 1번, 2번, 3번. 자, 그 3가지 중에 자, 제일 먼저 나온 게 무슨 계획이요? 아유, 떠들어야 되니까요. 안 떠드니까 안 외워지지요. 그 다음은요, 도시군 기본계획. 그 다음은요, 도시군 관리계획. 자, 여러분 느낌의 이 3가지 중에 진짜 제일 중요하다 뭘 것 같아요? 느낌을 자꾸 보는 거예요. 모든 부동산 투자도 감으로 해야 되는 감으로. 여러분 집을 구하러 저는 몇 번 느꼈거든요. 집을 구하러 갈 때 뭐 이것저것 다 봅니다만은 학교도 뭐 얼마 걸리는가 보고 현관문 열고 들어갈 때 있잖아요. 딱 느끼는 기분이 있다니까요. 일단 집에서 막 냄새가 꾸리꾸리한 냄새가 나. 벽지가 막 구디티해. 베란다 엉망진창이고 편하질 않아.
그런 집 안 사요. 근데 문 열고 딱 들어가 그냥 깨끗해요. 문 열고 거실에 딱 서서 통창을 보니까 마음이 편안해요. 집이. 이것저것 화장실 둘러보고 주방 돌아보고 물 털어보는데 정말 편안해요. 그런 집을 사야 돼요. 뭔가 나하고 맞는 거예요. 이게 문 열고 들어가는데 마음이 안 편해. 편안한 느낌이 안 들어요. 이 모든 게 기운이라는 게 있거든. 사실은요. 사람 간에도 기운이 있어요. 여러분 자식들하고 잘 맞는 자식이 있고 안 맞는 자식이 있잖아요. 당연히 애들 아빠하고는 잘 안 맞잖아요. 일단 억지로 사는 거 아니야. 애들 낳았기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결혼한 남자들이, 결혼해서 오래된 삶에서 사는 남자들이 결혼 안 한 총각들한테 하는 어드바이스가 뭐냐면은, 야, 오래 사귀다 보면 어느 순간 이 여자하고 결혼해야 되고 싶다, 결혼하고 싶다 한 그런 위기가 있어요. 그 위기를 극복을 잘해야 돼. 그것만 다 극복을 잘하면 돼요. 그럼 결혼 안 할 수 있어요. 나 이 여자하고 진짜 결혼하고 싶어 라는 위기가 오는 걸 모르거든요. 그 위기만 잘 극복을 하면 남자는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그 위기를 극복 못해서 평생을 일하는 고통을 지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부동산도 딱 보면 이것저것 서류가 있지만은 나하고 맞는 게 있다니까요. 그래도 학원도 가보면 학원 갔을 때 뭔가 분위기가 꾸리꾸리한 데가 있고 뭔가 편안한 데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데 가야 합격을 하는 거 마찬가지로 이 셋 중에 어디가 제일 진짜 시험에서 제일 중요할 것 같다? 광역도시계획. 땡입니다. 이놈입니다. 도시군 관리계. 요 절차를 거쳐서 얘들을 지정하는 거예요. 서울시에서 봐봐봐요. 아니야, 연필 못 올려 잡아요. 봐봐봐요. 서울시에서 말이야, 중심 상업지역으로 지정된 땅을 보전 녹지로 변경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법적으로는 돼요. 근데 그러면 그 중에 동네 주민들이 데모할까 안 할까? 해지. 머리 깎고 신나 돌고 서울시장 죽여버린다고. 여러분 같으면 중심 상업지역에 땅 가진 여러분한테 보전 녹지로 바꿔버린다는 거지. 말도 안 되잖아요. 보전 녹지로 묶인 땅을 상업적으로 바꿔준대요. 좋아 안 좋아요? 그럼 찍어줘 안 찍어줘? 찍어주지. 4년에 한 번씩 선거하니까. 그러죠? 기본적으로 용도 지역에 따라서. 그래서 지금 강남의 재건축 단지 뭐라는 줄 아세요? 그래? 2년 뒤에 정권 바뀌고 추진할게. 이렇게 되잖아요. 그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 안 찍어주겠다는 얘기예요. 너희들. 이 정권 안 찍어주겠다. 다음 정권을 정부를 바꿔서 우리가 찍어준 정부하고 타협을 해서 재건축 하겠노라. 이렇게. 오세훈 시장 있죠? 왜 그러면 그 좋은 일자리. 애들 밥 안 준다고 그런 거 아니야? 우리나라 밥 한 끼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미친놈이지. 애들 급식하는 거 있잖아요. 돈 서울시에서 전체 무상급식 해봐 200억이에요 200억 무상급식 못하겠다. 서울시민 다시 한번 투표해달라 한 거 아니에요. 멍청하게. 서울시장 잘렸잖아요. 박원순 시장이 보궐선거로 된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옛날에 당선될 때 강남 4구에서 몰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은 엄마 아파트하고 모든 재건축을 완화를 해서 해주려고 했다니까요. 근데 박원순 시장 들어왔어. 강남에서 표 안 나왔다니까. 그 사람은요, 도봉, 강북 이런 데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디에 맞춰서 정책을 할까? 내 표가 많이 나오는 곳에 포인트를 맞춘다 이 말이에요. 강남 재건축 안 해줍니다 이 사람은. 그러니까 그래요? 그럼 다 바꿔가지고 하겠노라. 그게 이제 바꿔지냐 이 말이지. 자기들 마음대로 되지는 않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얘네들을 이런 식으로 바꾸면 좋아하지만 얘네들이 이렇게 바꾸면 좋아할까? 안 하죠. 그래서 정말 지자체장이나 장관들은 국가의 목표를 보고 해야지 표만 보고 했다가 나라가 망가지는 거예요. 근데 표만 보고 하고 싶은 유혹이 생기거든 사실은요. 서울시에서는, 법적으로 서울시에서는 얘네들을 서울시장이 지정하고 변경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배울 거예요. 이를 지정 변경할 때 셋 중에 야를 짠단 말이에요. 야를. 얘가 얼마나 중요하냐고. 셋 중에 야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두 놈은 가끔 돌아가면서 시험 내고 얘는 무조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광역도시계획이 뭔지, 기본계획이 뭔지, 도시군 관리계획이 뭔지를 또 하나하나 배워갈 거예요. 벌써 1시간 넘었잖아요. 금방 갔는데 찬물 한 잔 묻고 마지막